김경래 최강시사 3부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검찰 청와대 간의 갈등, 이게 뭐 거의 전쟁 수준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근데 청와대도 청와대인데 민주당도 강경한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정치행위를 중단하라, 이런 취지의 논평도 내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쪽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익표 원내 수석 대변인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익표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요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논평이 나오긴 했지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몇 가지 이유를 봐야 되겠는데요. 첫째, 이게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시점에서 검찰이 그 필요성이 없다면 왜 이것을 했는가라는 것을 좀 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저는 뭐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이게 그다지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작년에 서울에 이미 청와대 내 비리와 관련돼 가지고 의혹이 제기되면서 김태우 수사 검찰 수사가 문제요. 그 당시에 관련자를 이미 다 확보를 했고요. 네. 특히 유재수 전 부시장과 관련된 포렌식 자료는 검찰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검찰 포렌식 자료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원본을 확보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청와대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필요성보다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해석하세요? 예. 그게 바로 이제 검찰이 정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특히 지금 검찰 수사관이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 수사팀의 강압 수사나 비인권적 수사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네. 지금 법무부 안팎에서 또 정치구리 정부 여당에서도 법무부에 감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마치 이것을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법무부의 감찰이나 자신들에 대한 그런 조사가 마치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수사팀을 뭔가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검찰에 깔려 있으니까 전격적으로 갑자기 아무런 협의도 없이 청와대를 수사하게 압수수색장하겠다. 실제로 청와대 압수수색장 별로 효과가 없는 게 다른 기관처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해당 기관에서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고 그것을 받는 형태거든요. 결국 똑같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하지 않고 자료 제출 요구하는 거나 청와대나 이런 안보 관련 국가기관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거나 사실 실상 차이가 없는데 굳이 이런 정치적 행태를 한 것이 매우 검찰이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검찰 쪽에서는 애초에 예정돼 있었는데 그 사망 사건 때문에 조금 늦춰졌을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와 다르게. 지난해에도 김태우 수사관 관련돼 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갈 때 사실 청와대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네. 근데 이번엔 전혀 아무런 협의 없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매우 급하게 서둘러서 들어간 것 아니냐. 예. 통상 청와대를 어쨌든 압수수색 영장을 하고 자료 제출 요구하러 가려고 할 때에는 상급 기관인 법무부와 또는 청와대 등에서 대해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압수수색영장 발부하는 게 통상적인 관행입니다. 그런 것 전혀 없이 일종의 공공칠 작전하듯이 들어간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매우 급박하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체계적으로 준비된 계획이 아니라 급박하게 결정된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유재수 씨 사건 관련해서는요. 유재수 씨가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그때 감찰을 중단한 거는 팩트고요. 그건 아닙니다. 감찰 중단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검찰과 청와대의 판단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검찰은 감찰 중단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예. 청와대는 감찰을 시작해서 마무리하고 종료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어찌됐든 종료한 게 유재수 씨에게 어떤 책임을 묻지 않는 형태로 종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것도 좀 사실이 다른 게요. 예. 지금 유재수 전 부시장이 원래 금융위 소속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금융위 소속이어서 여러 가지 직무 관련성 있는 비리와 관련된 혐의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네. 공직기강실로요. 네. 공직기강실로 와서 그게 이제 반부파 시스템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조사를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조사를 했으니까 포렌식도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재수 당시 금융정책국장의 휴대폰을 포렌식도 했고
관계자에 대한 여러 가지 감찰을 해서 예. 결론이 난 게 그 당시 그 반부패 수사팀에서 내린 결론이 대략 한 항공권 등과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예. 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후에 추가적으로 검찰이 확인한 추가적인 내용이 있었지만 당시 네. 확인된 게 한 1,000만 원 정도 안팎의 경제적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라고 판단해서 그 최종적으로 결론을 그러면은 사표를 보직해임과 함께 사표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자라고 그 안에서 그 민정수석 팀에서는 결론이 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이후에 검찰 수사로 구속이 되니까 국민들이 네네. 보기에는 당시에 감찰이 너무 좀 느슨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감찰이 느슨했냐 그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예. 그건 뭐 그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감찰을 시작해서 이 감찰을 실시하고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서 해당 기관에 통보한 것까지 해서 그것은 일종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야 될 프로세스는 감찰이 완료가 된 거죠. 감찰이 중단된 게 아니라. 네. 근데 어쨌든 검찰이 바라보는 거는 그 감찰을 종료시키거나 뭐 중단을 했거나 어쨌든 그 결정이 어떤 윗선의 압력이나 혹은 윗선의 입김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전혀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은? 아니 그 부분은 예. 조사를 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자료가 다 확보돼 있거든요. 예. 포렌식 자료 다 있고 네. 이미 지난해 김태우 수사관 문제가 불거질 네. 때 이미 관련 자료를 다 제출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서 달라고 해도 거의 동일한 자료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수사는 할 수 있는데 수사의 행태가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매우 과도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지난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해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 네. 그다음에 공소장 변경해서 지금 뭐 법원에서 조국 장관의 문제도 지금 공소유지 자체 힘들 정도로 법원에서 네. 문제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거죠. 기소를 알겠습니다. 서두르고, 예. 그다음에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도 매우 서투르고, 그다음에 관련 수사 자료를 정보를 계속 유출하고 언론 플레이하는 게 전형적으로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요. 어제 청와대가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제보자가 송병기 지금 경제부시장인 걸로 언론에 나와버렸어요. 네네. 그리고 청와대 설명이 굉장히 무색해져 버리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물론 예. 송 부시장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없는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설사 송 부시장이 했다 하더라도 송 부시장은 울산시에서 오래 근무한 공무원입니다. 네. 박맹우 전 울산시장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시죠. 네. 박맹우 전 울산시장 밑에서도 오랫동안 예. 울산시 관료로서 근무했다가 김기현 시장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한직을 올라서 퇴사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시당초 우리 정당과 관련돼서 그렇게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즉 울산시에서 오래 재직하고 근무하면서 울산광역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이나 또는 시장의 어떤 비리 같은 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제보를 했던 거고 그 제보 내용이 청와대나 또는 여러 감찰기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네. 김기현 시장 비리 문제가 마치 청와대에 그 비리가 투소가 들어간 이후에 수사가 시작됐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네. 이미 관련 시민단체나 지역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해서 김기현 시장을 둘러싼 비서실장 또